오후 4시였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죠. 공인중개사무소를 연지 2년째. 은퇴 후 겨우 구한 이 작은 사무실이 제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떠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매물 문의는 오전에 딱 하나 있었죠. 그마저도 생각해보겠다며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저녁은 알아서 먹어. 아내 경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죠.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알았어. 조심해서 와.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 30년 차. 딸은 작년에 시집갔죠. 아들은 캐나다에서 MBA 과정 중입니다. 32평 아파트에 저희 둘만 남았어요. 하지만 집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화가 없었죠. 아침에 눈 뜨면 경희는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밤에 들어오면 씻고 바로 잠들어 버렸어요. 주말에도 경무에 시달린 탓인지 거의 누워 지냈죠. 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 따로 사는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뭘 바라겠습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57. 성실한 딴편, 모범적인 아버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뭔가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갈증 같은 것. 저는 그게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남자로서의 욕망.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은 갈망. 그런 것들이 가슴 깊숙이 웅크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부끄러웠으니까요. 저녁 6시. 저는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를 샀죠. 혼자 먹을 저녁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주름진 이마, 희끗해진 머리카락. 배가 나온 몸. 저는 눈을 돌렸죠.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둡고 고요했어요. 저는 불을 켜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뜯으며 텔레비전을 켰죠. 뉴스가 나왔어요.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죠. 가족이 함께 밥 먹는 게 당연했으니까. 아이들 떠드는 소리, 경희가 반찬 더 먹으라며 권하던 모습. 그때는 시끄럽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 시끄러움이 그립습니다. 밤 10시. 경희가 들어왔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 응. 짧은 대답이었어요. 경희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씻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다시 텔레비전을 봤어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평온해 보이지만 실은 공허한 일상이었죠. 밤 12시.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 경희가 누워 있었죠. 등을 돌린 채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희와 스킨십을 한 게 언제였을까? 1년? 2년? 기억조차 나지 않았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똑같은 사무실, 똑같은 점심, 똑같은 저녁.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변화 없는 일상 속에서 저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 문을 열었죠. 그런데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뭐지? 저는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 무겁지 않았죠. 송장을 확인했어요. 박상훈. 제 이름이 맞았습니다. 주소도 맞았죠. 하지만 저는 뭘 주문한 적이 없었어요. 누가 장난치나? 저는 칼로 테이프를 긋기 시작했습니다.
상자가 열렸죠. 순간 저는 움직임을 멈췄어요. 검은색 레이스 란제리가 보였습니다. 세틴 소재의 슬립도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성인용품들이 들어있었어요. 뭐야 이게? 저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누군가의 장난일까? 아니면 정말 오배송? 저는 송장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이름과 주소는 맞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호수가 좀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저는 재빨리 상자를 닫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누가 볼까봐 불안했죠. 창고로 가서 상자를 구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다른 잡동사니들로 가렸어요.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죠.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 그 상자가 생각났어요. 왜 자꾸 떠오르는 걸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오배송된 택배일 뿐인데.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검은 레이스, 세틴 소재,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것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간지러웠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편의점에 들렀어요. 또 혼자 먹을 도시락을 사야 했죠. 계산대에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 택배를 경희에게 선물한다면? 아내를 위한 선물로 포장해서 건넨다면? 혹시 우리 관계가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하지만 곧 웃음이 나왔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경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관심을 가질 여력조차 없었죠. 지난 몇 년간 부부관계는 거의 없었어요. 서로 몸을 만지는 것조차 어색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들고 계산을 마쳤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경희는 없었어요. 저는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죠.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그 택배가 생각났어요. 왜일까? 저는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왜 자꾸 크게 떠오르는 걸까? 그건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뭔가를 건드렸기 때문이었죠. 욕망, 갈증,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저는 그걸 느끼고 싶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요. 밤이 깊어갔죠. 경희가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힘들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자야겠다. 경희는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심야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드라마 속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죠. 저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저와 경혜 사이에서 그런 감정이 사라진 게. 결혼 초반에는 열정적이었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가끔씩 서로를 원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게 사라졌습니다. 일상에 파묻혀 서로를 잊어버렸죠. 저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경희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 택배 상자. 창고 구석에 숨겨둔 그 상자. 그게 저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욕망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눈을 감았죠.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뭔가 작은 변화의 조짐이 느껴졌어요. 그 오배송된 택배 하나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뭔가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죠. 저는 여전히 그 택배를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돌려줘야 할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죠. 5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탔어요.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요가복 같았죠. 건강해 보이는 몸매의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안녕하세요. 아, 혹시 5층 사시나요? 저 4층에 이사 온 김서연이라고 해요.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얼떨결에 악수를 받았습니다. 박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서연의 손은 따뜻했죠. 악수를 하는 동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했죠. 그럼 또 뵐게요. 서연이 내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닫히고 다시 올라갔죠.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냥 인사를 나눈 것뿐인데. 5층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복도를 걷다가 문득 멈춰섰죠. 아까 그 여자 서연이 4층이라고 했습니다. 402호일까? 저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다시 내려갔어요. 4층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죠. 402호 우편함을 봤습니다. 김서연.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그 택배 송장을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사무실 창고에서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송장을 자세히 봤죠. 호수 부분이 흐릿했어요. 502호인지 402호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죠. 혹시 그 택배가 서연 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밝은 미소의 여자가 이런 물건을 주문했다고? 저는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돌려줘야 합니다. 원래 주인에게.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실수로 열어봤다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며칠을 고민했어요. 결국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돌려주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토요일 오후였죠. 저는 상자를 들고 402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위층 박상훈입니다. 택배가 잘못 와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얼굴을 내밀었죠.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상자를 본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 사무실로 잘못 배달되었던 것 같아서요. 서연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었죠. 어머, 제 거였구나. 죄송해요. 생각보다 태연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얼굴이 빨개졌죠. 저도 모르고 열어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어른인데 뭐. 서연이 상자를 받으며 말했어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상훈 씨. 서연이 저를 불렀어요.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제가 폐를 끼쳤으니까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에이, 들어오세요. 금방이에요. 서연은 문을 활짝 열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색했어요. 그럼 잠깐만요. 저는 402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거실이었어요. 한쪽 벽면에 요가 매트와 운동기구들이 보였죠. 앉으세요. 서연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죠. 서연이 주방에서 커피를 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액자가 몇 개 보였죠. 여기요. 서연이 커피를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커피를 받았습니다. 서연이 제 맞은편에 앉았죠. 이혼하고 혼자 사니까 이것저것 취미도 많아지고 그래요.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 하나 있는데 전 남편이 키우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보죠. 서연의 눈가에 잠깐 그림자가 스쳤어요. 힘드시겠습니다. 그럭저럭 살아요. 상훈 씨는요?
저도 애들이 다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넓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무심코 나온 말이었죠. 부인분은요? 간호사입니다. 늘 바쁘죠. 짧게 대답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를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침묵이 흘렀어요. 묘한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어느새 일주일에 3번씩 서연의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운동이 좋아서가 아니었죠. 서연이 보고 싶어서였어요. 경희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저의 일정에 관심도 없었죠. 제가 어디를 가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늘 자세 정말 조제 시도 책에 속 편집받으셨어요. 서연이 제 등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손길이 따뜻했죠.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은 무슨 편하게 서연 씨라고 불러요. 그럼 저도 편하게 불러주세요. 알았어요, 상훈 씨. 운동이 끝나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는 게 이제 습관이 되었죠. 요즘 어때요? 부인분이랑은? 서연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렸죠. 솔직히 대화가 없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같이 살지만 각자 사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출근하고 없고, 밤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바로 자버리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주말에도 거의 누워 지냅니다.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외로우시겠어요? 서연의 눈빛이 촉촉해졌죠. 외롭습니다. 많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그랬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요. 남편이랑 같이 살았지만 완전히 남이었죠. 말이 없어지면 끝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 여자로 사는 게 뭔지 잊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냥 엄마이고 강사이고 그뿐이었어요. 여자로서의 저는 어디 갔나 싶었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했죠. 남편이고 아빠이고. 근데 정작 저는 어디 갔나 싶어요. 박상훈이라는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서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죠. 그 순간 뭔가가 흘렀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상훈 씨는 아직 충분히 매력적이세요. 서연이 말했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가요? 네. 진심이에요. 서연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죠. 누군가가 저를 매력적이라고 말해준 게. 경희는 언제부턴가 저를 그냥 남편으로만 봤어요. 남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죠. 저를 남자로 봐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서연이 미소 지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저는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걸. 하지만 마음이 흔들렸죠.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이 살아나고 있었어요. 남자로서의 자존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벌써요? 서연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늦었네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서연이 문까지 따라 나왔죠. 안녕히 가세요. 네. 저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경희는 역시나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죠. 대체 저는 뭘 하고 있는 걸까?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설레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상훈 씨는 아직 충분히 매력적이세요. 저는 눈을 감았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죠. 서연이었어요. 상훈 씨, 죄송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침대를 옮기려는데 혼자는 힘들어서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지금 갈게요. 감사해요. 저는 사무실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어요. 402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죠. 와주셔서 고마워요. 서연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침대를 옮기려고 시도했던 모양이에요. 어디로 옮기시려고요? 방 배치를 바꾸려고요. 이쪽으로요. 서연이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함께 침대 프레임을 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둘이서도 힘들었죠. 천천히요. 제가 말했어요. 네. 우리는 조금씩 침대를 옮겼습니다. 몸이 가까워졌죠. 서연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달콤한 향이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마침내 침대를 제자리에 놓았죠. 휴, 다 됐어요.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혼자는 못할 뻔했어요. 별 말씀을요. 저는 손을 털었어요. 맥주라도 한잔 하실래요? 땀도 많이 흘리셨는데. 그럴까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시원한 맥주를 가져왔죠. 건배, 건배. 잔을 부딪혔어요. 맥주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원했죠. 요즘 날씨 좋죠?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가을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어요. 상훈 씨. 서연이 저를 불렀죠. 네. 저 오늘 좀 외로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서연 씨.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경희가 옆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서연의 손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았죠. 따뜻했어요. 서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죠. 순간 공기가 멈췄어요. 저는 서연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서연도 저를 향해 몸을 기울였죠.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감촉이었죠. 키스가 깊어졌어요. 격정적이었습니다. 오래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듯 쏟아졌죠. 저는 서연을 안았어요. 서연도 저를 안았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졌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서연이 저를 밀어냈습니다. 안 돼요. 서연 씨. 이러면 안 돼요. 안 돼. 서연이 얼굴을 감쌌죠. 상훈 씨는 결혼하셨잖아요. 하지만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정신이 혼란스러웠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니요. 저도 죄송해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오늘은 그만 가주세요. 서연 씨. 부탁이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을 향해 갔죠. 상훈 씨. 서연이 뒤에서 불렀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죠. 복도를 걷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죠. 저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집에 도착했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서연을 피했습니다. 운동도 가지 않았죠. 문자도 오지 않았어요. 서연도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욕실 밖에서 경희의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 왜? 이거 뭐야?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황급히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경희가 제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죠. 이게 뭐냐고. 경희가 소리쳤어요. 화면에는 서연과의 문자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 운동 감사했어요. 덕분에 오랜만에 웃었어요. 다음에 또 봐요. 저는 얼굴이 하얘졌죠. 그게 아래층 여자? 필라테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경희의 손이 떨렸어요.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운동 배우는 거야. 운동?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경희가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이 쨍그랑 소리를 냈죠. 경희야, 진짜 오해야. 오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모를 것 같아? 경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30년이야, 30년. 미안해.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간호사 일로 얼마나 고생했는데. 밤낮으로 일해서 이 집 마련했고 애들 대학 보냈어. 경희가 소리쳤죠. 당신은 편하게 은퇴했잖아. 작은 사무실이나 하면서. 나도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바람이야? 다른 여자 만나? 바람 아니라니까.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뭔데? 왜 내 몰래 다른 여자 만나? 왜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아? 경희가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나는 뭐야? 나는 당신한테 뭐야? 저는 입을 다물었죠.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외롭다고? 당신만 외로운 줄 알아? 경희가 말했습니다. 나도 외로워. 매일 환자들 돌보면서 지쳐서 집에 와. 당신이랑 대화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나도 몰랐어. 제가 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관심이 없었던 거지. 경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나한테 관심 없잖아. 저도 목소리를 높였죠. 언제 나한테 관심 가져봤어. 일만 하고 차기만 하고. 그럼 당신은 나한테 뭐 해줬어? 둘 다 말문이 막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이혼하자. 경희가 말했어요. 뭐? 이혼하자고. 이렇게 살 바엔. 경희야, 나도 지쳤어. 당신도 지쳤잖아. 그냥 끝내자. 경희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죠.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웠습니다. 화면이 금이 가 있었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쌌습니다. 대체 저는 뭘 한 걸까? 30년을 함께한 아내를 배신했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갔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도 있었죠. 분노, 억울함. 저도 외로웠다는 걸 경희는 모릅니다. 저도 남자로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경희는 저를 그냥 남편으로만 봤죠. 생활비 버는 사람으로만.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저는 뭘 원하는 걸까? 서연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인정받고 싶은 걸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경희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경희도 저를 외면했죠. 아침에 눈을 뜨면 경희는 이미 출근한 뒤였어요. 밤에 들어와서도 방문을 잠그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죠. 서연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402호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죠. 다시 눌렀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죠. 관리사무소에 내려가 물어봤어요. 4층 402호 김서연 씨 아세요? 아, 거기요? 이사 가셨어요. 네. 일주일 전쯤요.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이 떠났어요. 아무 말도 없이. 저는 다시 402호로 올라갔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했죠. 하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편지였죠. 상훈 씨께 먼저 떠나서 죄송해요. 용기가 없었어요. 직접 만나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당신과의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여자로서 웃을 수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당신에게는 30년의 역사가 있어요.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요. 저도 제 삶을 다시 정리해야 해요. 부디 본인을 잃지 마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존재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부인분을 다시 봐주세요. 그분도 외로우실 거예요. 당신만큼이나요. 건강하세요. 서연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이 떠났죠. 제 곁을 떠났어요. 저는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창고를 열었죠. 구석에 먼지가 쌓인 상자가 있었어요. 그 5배송된 택배였습니다. 저는 상자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죠. 이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작은 택배 하나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남자를 깨웠습니다. 욕망, 갈증, 인정받고 싶은 마음. 저는 그걸 느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걸. 그날 저녁이었어요. 경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밥 먹었어? 제가 물었어요. 경희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직. 같이 먹을까? 경희는 잠시 망설였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간단한 재료들이 있었죠. 내가 해줄게. 제가 말했어요. 경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밥을 차렸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오랜만에 하는 요리였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았죠. 경희와 마주 앉았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희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경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몰라줬어. 당신도 외롭다는 걸. 경희의 눈이 흔들렸죠. 나도 미안해. 경희가 말했어요. 당신도 외롭다는 걸 몰랐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했지만 서로를 몰랐던 우리였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제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경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서요. 지친 일상에 대해서요. 그리고 아직 남은 미래에 대해서요. 쉽지 않을 겁니다. 30년의 균열을 메우는 건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5배송된 택배 하나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남자를 깨웠죠. 지금도 갈증은 있습니다. 욕망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인정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욕망할 권리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저는 선택했습니다. 30년의 무게를 지키기로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제 감정에서도 경희에게서도요. 5배송된 택배로 시작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에요. 박상훈으로 사는 이야기가요.